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뉴스버스 김태현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공적 기관이 윤석열 가족 로펌으로 돌아갔다는 물증을 확인해서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검을 사유화해서 김건희와 장모 최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해 왔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 자, 그것의 근거가 되는 그 파일의 파일명은 이랬다고 합니다. 정대택이라는 파일이 4개가 있고 가족수정이라는 파일이 있고 가족 관련 스탠스 -1 그리고 백모씨 정대택 파일 4개 안모씨 파일. 자, 이것은 장모 최씨가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대상이 되었던 그 안모씨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 장모 팩트체크 3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5개 이상의 파일이 존재한다.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족 관련 스탠스 -1, 장모 팩트체크 3 이렇게 파일명에 순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김태현 기자가 이 파일의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최근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게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9월 대검 감찰부에 있었던 한 수사관이 손준성의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감찰한 뒤에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수사보고서에는 2020년 3월에 정대택 파일 4개와 가족 수정 파일 그리고 이런 등등의 파일 등을 당시 권순정 대검 대변인에게 보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준성은 2020년 3월에 가족 관련 스탠스 -1 파일과 이런 등등의 파일 등을 성상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제2 담당관, 그러니까 자신의 부하죠. 이 부하에게 전달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 보고서가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재판에서 공개가 되었고 기자가 알게 되어서 이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고발사주가 뭡니까? 2020년 3월에 손준성이 윤석열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 X, MBC 기자, 그리고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국힘 김웅에게 전달해서 대리 고발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2020년 3월경에 이 손준성은 여기저기 막 뿌렸다는 겁니다. 국힘에게는 고발장을 보냈고 권순정과 같은 대검 핵심 인사와 자기 부하들에게 이런 파일들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파일들은 법정에서 손준성 측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김태현 기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그 수사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여주던 중에 이 파일명들이 드러났다. 이게 윤석열을 매기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자신의 죄를 감경받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그 진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이건 결과적으로 대단히 큰 실수죠. 어찌됐든 윤석열의 본부장 사건에 대해서 대검이 사설 로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작년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검이 2020년 3월 윤석열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의 보도가 중요한 것은 그 세계일보 기사는 장모 관련 파일 1개만 확보해서 보도한 것이고 그런 파일들이 15개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파일들이 정부 문건으로 확인된 이상 그 내용을 봐야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파일을 하루속히 확보하라. 자, 이 파일만 우리가 확보하면 고발 사주는 물론 윤석열의 그 개걸스러운 사유와 습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오늘 커뮤니티에서는 이 게시물이 화제였습니다. 나 영끌인데 오늘 금리 변경 문자가 왔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기존 5%대에서 8%대로 올랐다는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영끌했다고 하니 월급에 준하는 돈이 대출 이자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 카드 리볼빙 잔액이 사상 처음 7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드 값을 갚지 못해서 평균 연이율 16%를 감당하면서까지 2월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돈이 없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주 69시간을 일하라고 하면서 공짜 야근을 조장하는 그 포괄임금제 폐지는 외면하고 주휴수당은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적자 500억 불을 코앞에 두고 있는 나라 경제 상황도 난리가 아닙니다. 김진태 사태 이후 신용 스프레드 수치는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채무 2천억 원을 갚았다고 했지만 이건 마치 자기 집에 난 불 때문에 온 동네가 불탔는데 우리 집은 불 껐어요 라고 말하는 격입니다. 검사 출신의 김진태, 검사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검사 출신의 윤석열이 이런 무식하고 멍청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자체,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돌아올 리가 없고 그로 인해 채권 금리는 높아지고 회사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중소기업부터 줄도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오늘 윤석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분별한 탈원전 때문에 한국 경제 수습 못할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실질적인 탈원전은 하지도 않았는데 그저 노후화된 원전을 멈춘 것뿐인데 이들은 안전을 중시하지 말고 노후화된 원전을 틀었으면 돈 벌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바람에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전 정부 탓만 하고 헛다리나 짚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의 소리 없는 보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유례 없는 대중국 적자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불을 질렀고 김진태가 부채질을 한 거야. 그리고 최근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 영향 때문에 수출이 감소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윤석열 취임 이후 무역 적자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아니 이게 11월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때문이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겠습니다. 11월 화물연대 파업이 11월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건 따져볼 만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연합뉴스가 웬일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한 게 이겁니다. 수출품이 운송되기 전에 수출입 신고를 세관에서 승인했을 때 수출액이 반영이 됩니다. 결국 운송이 지연되더라도 수출액 통계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물연대의 컨테이너에 실리기 전에 이미 11월 수출액 통계에 잡힌다. 그래서 그 운송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11월 수출액 통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여파가 반영되는 거는 12월 수출액 통계인데 그게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왜 윤석열 너는 그 11월 수출액 통계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날조야. 이런 얘기죠. 근거를 일단 확인하고 그 상관관계가 정말 있는지 보고 비판해야지. 날조 이제 또 입 벌고 있어. 입니다. 더욱이 이 연합뉴스 기사에는 그 산업부 공무원의 입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출 감소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만을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본 것은 아니다. 야, 이 공무원 곧 조인트를 까이겠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윤석열의 69시간 제도를 그냥 통과시키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69시간 제도면 이직들을 참교육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냥 놔두자. 경제든 뭐든 그냥 놔두자. 망해야 이 지옥이 끝난다. 마치겠습니다.